네, 아주경제 조영미 기자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일 건강 관련 공약을 내주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어저께도 질문해 주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왜 건강에 관심이 많으냐? 건강만큼은 뭐 빈부격차나 또 사회적인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가 건강 격차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행복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안고 있는 이 외로움, 병, 이게 전문가들은 이것도 질병이다 이제 이렇게 개념적인 하는데요. 이 외로움을 서울시의 이 정책적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자신감을 지난 2년 동안의 정책 시험에서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고진욱입니다. 시장님, 오늘 마음건강 정책 공약 발표하셔서 질문 드리는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 호텔 앞에서 시민들을 구조했던 30대 상인이 트라우마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적 참사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마음 건강 정책도 이번 공약에 좀 포함될 수 있을지 좋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나의 특정 사건에 그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 트라우마 대책은 여기 이제 공통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뭐 아까 제가 한 10만 명 정도 1년에 상담을 진행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계를 보면은 한 6%에서 8% 정도의 서울 시민들이 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정말 큰 사회적 참사를 겪으신 분이나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 또 거기에 투입됐던 소방관을 비롯해서 그 해결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도 다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혜택의 치료 대상에, 상담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이효정 기자인데요. 그 경쟁 후보와 좀 차별화되는 오세훈만의 몸 건강, 마음 건강 공약의 특징이랄까,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글쎄요. 정원호 후보와의 비교를 저한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정원호 후보의 건강 관련,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공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약이 혹시 있었나요? 혹시 기자분들 아시는 게 있으시나요? 전 아직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선거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넷마이크 손재림입니다. 아까 마음 편의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좀 이제 배치를 네. 하신다고 하셨어요.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라 하면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1인 가구는 여러 유형별로 다릅니다. 이곳 관악구는 청년층이 주로 많으시고요.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거기 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곳은 특색이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행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아마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하면 예.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 받고 정리 좀 한두 가지 정도 더 받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대구나 부산 쪽도 많이 좁혀졌고 서울도 지금 좀 많이 좁혀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뭘로 진단하시는지나 앞으로 이 추격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지. 글쎄요, 뭐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관심도 집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평소에 펼쳤던 정책을 좀 소상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더 강화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건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면 그런 것들이 야말로 아마 어떤 지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번에는 특별한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제가 현직 시장 최근에 4, 5년 동안 했던 만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솔하게 또 깊이 있게 시민 여러분들을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최근에 장특공 관련해서 정 후보랑 매일 설정하고 계신데 어제 인터뷰 보니까 정 후보가 후보님이 좀 그때그때 유리하게 해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특공 폐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반대입니다. 전 분명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특히 서울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의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고요.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집 한 채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부의 세법 체계를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노후를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뭐 공무원 생활하셨다거나 교원 생활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평소에 쭉 하셨던 분들은 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에 서 예를 들면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평생 연금을 불입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의 경우에는 집 한 채가 유일한 노후 대책이고 그것이 노후 생활자금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결혼시켜서 분가시키는 자제분들에 대한 전세금 마련이라도 도울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자산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 매우 필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을 믿고 집 한 채를 유일한 믿음직한 어떤 바탕으로 생각해 오셨던 서울 시민들께는 지금 대통령께서 SNS로 밝히신 실거주만 세금을 감면하겠다. 그것도 중간에 입장이 바뀐 건데 제가 바뀐 게 아니라 대통령 입장이 바뀌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거주,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는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은 정원호 후보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민주당은 오히려 당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입장이 되는데 과연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시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 자리를 많이 할 수 없어서 하나 정도만. 네. 저희 빨리 하나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네, 줄을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에서 김보령 기자예요. 하나씩 해가지고. 그 시장님 정책으로 시민분들께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당에서는 아무래도 큰 틀의 선거에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재보선 등록이 있는데 정진석 전 실장이나 이용 전 의원과 같은 전 정권과 가까웠던 분들의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선거를 좀 두루 판세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사안을 전제로 해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이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기자님 질문 주시죠.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추경호 이제 정부하고 박성준 부산시장 후보님께서 장동혁 대표를 개소식에 부른다고 하는.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동혁 당대표를 개소식에 부른다고 했는데 혹시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부르실 의향이 좀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오늘 오전에 그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필승 결의대회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와 그 노선을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네, 긴 이 시간 정도로 하고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라면 먹는 거는 못 네. 먹어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불평 주셔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